자, 이제 주주총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투자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얘기, 혹은 재미없었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요. 마지막 거래일까지 그랬습니다. 오늘 코스피 1.1% 넘게 1.3%대 하락을 했죠. 삼성전자가 조금 올라주나 싶어서 그나마 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희망이 될까 싶었는데 역시나 힘이 빠지면서 11월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11월에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률 그리고 박춘현 매니저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그거부터 여쭤봐야겠어요. 일단 10월 쉽지 않았다라는 얘기에 다들 고개를 좀 끄덕이신 것 같고 11월은 어떨 것 같으세요? 사실 큰 기대가 없죠. 오늘 이제 삼성전자 실적 컨퍼런스 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좀 의미 있는 내용은 안 나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주가만 보더라도 윗꼬리가 달린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크게 메이저 수급이 투자 심리를 개선할 만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관망할 필요가 있겠고 제가 이제 엊그제 방송 화요일에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은 일일 거래대금이 많이 감소를 했다. 지금 이제 상반기 같은 경우는 일일 거래대금이 20조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15조 원대로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태고 가장 중요한 거는 메이저 수급이 아직까지도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대선이라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아직까지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모습인데 11월에도 사실상 그렇게 투자 심리를 개선할 수 있는 만한 그런 이벤트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테마별로 순환 장세가 다시 한번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누워있는 애들 과대납보 위주로 보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죠. 지금 이제 미국도 실적에 많이 좌지우지되고 있는데 항상 4분기 실적 우리가 미리 염두에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죽어있는 종목들 특히 이제 누워있는 종목들 중에서 아주 간 종목이 있고 이제 전환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거래량이고 시장 관심도 안에서는 그래도 꾸준하게 거론되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컨퍼런스 콜에서 그래도 의미를 좀 찾아보자면 우리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야기가 섞여 있었거든요.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의 납품을 시작하는 게 아니냐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관련주들 흐름 덩달아서 나쁘진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조금 힘이 빠진 거 빼고는요. 그 해석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부분 승인에 대한 얘기는 사실 이번 주 초만 하더라도 대만에서도 언론에서 이렇게 나왔던 내용인데 HBM3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판매량을 확대시키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HBM4 같은 경우는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양산을 시작을 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사실 움직인 거는 CXL 관련주들이 오늘 움직였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에 우리가 기대를 갖고 있는 거는 이번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는 엔비디아 관련 발언이 비교적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적게 나왔기 때문에 차세대 반도체, CXL 이런 쪽에 조금 많이 포커스가 맞춰진 모습이었고 충분히 저는 삼성전자가 앞서 박준 매니저님 갖고 오셨을 때도 굉장히 저평가 매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충분히 주가적인 면을 봤을 때는 지금 나쁜 구간은 아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다.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춘현 매니저가 바라보는 11월장 흐름 궁금하고요. 우리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여전히 우리 율 매니저님 앞에서 말씀 잘 해주셨고요. 여전히 변동성 장세는 예상이 된다. 근데 보통 증시는 찬바람이 불면 좀 화랑장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정부의 정책, 민생 살리기 정책들이 보통 연말 연초에 많이 나옵니다. 또 마침 또 미 대선도 11월 초면은 끝나기 때문에 누가 당선이 되든지 간에 뭔가 나라를 위한 또 국민을 위한 무언가의 정책이 또 발표될 것이다. 현재까지 또 미 대선 트레이드 이런 이야기, 트레이딩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제 정부 정책에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연말 되면 어느 정도 좀 꿈틀꿈틀할 거고요. 그 중에 이제 너무 올라가 있는 종목들 말고 지금 어느 정도 추세를 좀 돌리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제 하락 추세를 마무리하고 상승 추세로 전환시키는 종목들이 있는데 거기서 마침 이제 아까 율 매니저님도 이야기했다시피 거래량, 수급입니다. 자, 그 부분이 뒷받침이 돼주면 자연적으로 기대감이라든가 시장의 투자 심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템베거와 함께 이번 2024년 12월까지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생각해보면 올해 초부터 시장이 잘 못 갈 때면 늘 했던 얘기가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을 네.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쵸. 근데 어쨌든 그게 이제
일주일 뒤면 해소가 된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시장이 조금 더 활기를 되찾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제한적인 어떤 트레이딩이었기 때문에 업종이었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공략들이 쏟아져 나올 테니까 충분히 저는 이제 안정적인 종목들,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뭐 경기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건설 뭐 등등등 해서 이제는 덩치가 큰 아이들이 좀 저는 움직일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급등주에만 눈을 돌렸다면은 이제는 실적이라든가 기대감, 업황, 업종, 경기 사이클 등등등을 보시면서 충분히 대형주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담아가실 수 있는 장이 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조금은 희망을 갖고 11월장 한번 마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두 가지 주제 중에 첫 번째 안건부터 만나봐야 할 텐데요. 첫 번째 안건 띄워주시죠. 자, ESS를 준비했습니다. K배터리가 ESS 사업을 확대한다. 캐즘의 돌파구로 ESS 쪽을 바라보고 있는 게 우리의 지금 2차 전지 업체들입니다. 그리고 AI 시장의 확대와 관련해서도 ESS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더 주목을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고요. 또 해리스 수혜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이게 대선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송률 매니저가 가지고 온 안건인데요. 어떤 투자 포인트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ESS라고 하면 우리가 1차원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셀 3사들의 어떻게 보면 신사 분야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ESS 같은 경우 일단 시장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6년 뒤죠. 2030년 같은 경우는 지금의 시장 규모보다 10배 이상 성장할 것이다. 이런 디테일한 보고가 나왔는데 ESS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가 확대가 됨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전력 계통 안정화가 중요하게 될 텐데 여기서 핵심이 바로 ESS다. ESS 같은 경우는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계속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미국 대선 테마에 가려져서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시계를 길게 놓고 본다고 하면은 대다수 국가들이 2030년을 기점으로 해서 신재생 에너지원 비중을 높이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ESS의 중요도와 관심도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ESS에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SS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우리가 조금 중장기 관점으로 접근해도 충분히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겠고,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이 코앞에 있는데 어느 후보가 되든 간에 수혜가 예상되는 게 방산하고 ESS입니다. 예.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군이다. 이런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AI 수요 증가에 따른 모멘텀도 예상이 된다. 이렇게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 맞습니다. AI 같은 경우는 지금 전력을 너무 많이 먹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글 같은 경우도 검색 10번 할 정도의 전력량을 챗GPT가 한 번에 먹고 있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발전원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 신재생 에너지에 따른 수혜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ESS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영업이익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 3사가 최근에 전기차 캐즘에 빠져서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는 게 ESS고, ESS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년 뒤면은 시장 규모가 10배 이상 성장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긴 악목을 갖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재생하고 엮이기 때문에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각에서는 해리스 수혜주로 보기도 하지만 그와 관계없이,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다 잘 갈 수 있는 섹터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탑픽 종목 알아봐야겠죠. 두 분이 가지고 온 ESS 관련 탑픽 종목입니다. 서진 시스템 나와야죠. 그리고 CIS가 나왔습니다. 먼저 서진 시스템 들어볼까요? 예, 서진 시스템은 앞서 제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서진 시스템 하면은 사실 사업 분야가 한 10가지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메인만 좀 말씀드리면은 ESS가 한 35% 정도 매출 비중 차지하고 있고 17%씩 차지하고 있는 게 반도체 장비, 통신 장비입니다. 그 정도로 장비 쪽에서는 굉장히 선도 기업이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 반도체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예를 들면은 램 리서치라든가 ASML 이런 쪽에다가 시각 장비, 증착 장비 계속해서 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출이 계속 꾸준하게 발생이 되고 있고 통신 장비 같은 경우는 주요 고객사로 삼성전자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장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쉽게 접근하기 어렵죠. 왜 그러냐면은 규모랑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데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 25만 평 이상 대규모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반도체 장비 최근에 얼마 전에 미국에서도 최첨단 반도체에는 투자를 하지 말아라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 공장을 갖고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중 갈등 수혜 그리고 대만 반사 수혜도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ESS 장비죠. ESS 장비를 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효율이 높은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베트남 공장 같은 경우는 단순히 한 가지 품목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고 ESS 전반적인 전반적인 부품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이 좋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ESS 같은 경우는 성장 규모가 굉장히 좋고 실적이 가장 매직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69%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했을 때 109%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눌림목 구간에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CIS 한번 들어볼 텐데요. 박춘현 매니저님이 가지고 온 토픽 종목입니다. 네, CIS 일단은 지금 전극 제조 관련해서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실적 부분에서도 지속적인 우상향이 기대가 되는 기업이다. 이렇게 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늘 투자 포인트 마지막 줄에 가지고 오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상 메이저 수급이 상존하거나 유입이 예상이 되고 있는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 역시 이 종목도 지금 아직 메이저 수급이 들어왔는데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전반적인 흐름만 놓고 본다면 이 ESS,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지금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향후에 계속해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무엇을 하든 간에 계속 회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또 풍력이라든가 지금 태양광 이런 부분들은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건 뭐냐면 계절적 영향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어디다 저장을 해놔야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언제 어디서든 예를 들어서 누가 무슨 이야기, 이슈가 나왔다 등등등 이렇게 나오면 언제든지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ESS 쪽에서 한 종목은 가지고 좀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술적 분석 말씀을 해주셨는데 잠시 후에 또 차트를 보면서 한번 분석을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종목 토론방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를 시크릿 주주 시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실제 주주들의 생생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서진 시스템 토론방 입장해 보시죠. 네, 재무가 지저분하거나 인적 분할 시도한 적이 있어서 주가가 힘이 없다라고 하는데요. 지난 5월에 ESS 인적 분할을 시도했는데 이게 불발이 됐습니다. 근데 다시 시도를 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에 현재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아래에는 2조 원 매출 감당할 정도로 캐파 확대 완료, 이번 실적도 기대된다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지금 올해 첫 연간 매출 1조 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29,000원 매물대만 소화한다면 다시 전고점 쑥쑥 올라갈까 기대감까지 올라와 있네요. 이어서 다음 장 통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네, 트럼프주에는 머스크가 있습니다. 당선돼도 큰 리스크 없어요 라고 하는데 일론 머스크 ESS에 굉장히 관심 많죠. 그래서 전기차는 괜찮지 않을까 이야기 올라와 있고요. 또 지분 100% 자회사 텍슨이 랩리서치에 이 장비를 대규모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반도체까지 꽉 잡고 있다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세계 1위 플루언스 에너지의 OEM까지 진행한다. 대장주인가 봐 이야기 올라와 있네요. 다음 장 통해서도 의견 들어보시죠. 네, 채무 보증 괜찮은 건가요? 9월에는 베트남 법인, 10월에는 자회사인 텍슨에서 채무 보증이 있었다고 하는데 주가에 어떤 영향이 되는지 물어보고 계십니다. 저희 잠시 뒤에 더블 체크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어서 CIS 토론방 함께 입장해 보시죠. 네, 알짜배기 회사 흡수 합병을 해도 발행 주식이 너무 많아서 꿈쩍을 안 한다 올라와 있습니다. SN 유프리 시전이라고 하는데 이 디스플레이부터 반도체 2차 전지까지 모든 장비를 다루고 있어서 그야말로 알짜배기입니다. 또 새로 지은 6공장은 11월에 가동이라던데 아직 조용하네. 이 소식 현재 어느 상황인지까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장 넘겨주시죠. 네, 유럽의 유명 자동차 제조사와 전고체 배터리 사업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 유지 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데 지금 대장주들도 따내지 못했었기 때문에 기대가 더 커지고 있고요. 또 하이브리드 코터 혁신 독보적인 기술인데 아직 주가에 반영이 안 돼서 아쉽다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도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차트 좋은데 매직봉 등 지나왔고 오늘 망청 캔틀 비슷하게 나왔다. 다음 주 중에 슈팅 한번 나와줄까요? 올라와 있는데요. 저희 본격적인 분석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채무 보증과 관련된 얘기가 서진 시스템에 있는데, 그러니까 남한테 보증을 서준다 이러면 당연히 걱정이 되는데, 우리 가족한테 보증 서준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겨주신 내용도 자회사의 채무 보증은 당연한 거 아닌가, 이게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냐라고 하시거든요. 예, 맞습니다.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종속회사로 텍슨을 가지고 있죠. 지금 앵커님께서는 가족끼리 뭐 보증 서주는 큰 문제가 되겠냐 하시는데 문제가 되더라고요. 예,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 주가가 좀 빠졌고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된 부분이 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텐데 900억 규모였죠. 채무 보증을 섰는데 자기 자본 대비 18%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이제 주식을 우리가 공시를 보다 보면은 종속회사, 관계회사를 상대로 채무 보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걱정할 부분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채무에 녹아져 있다. 아까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저기 종목 토론방 말씀해 주실 때 텍슨 같은 경우는 램 리서치 장비 수주에 성공을 했다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반도체 부문 지금 본격적으로 고객사 중심 성장이 2025년부터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거는 채무 보증이겠지만은 텍슨이라는 회사가 실적이 안 나오고 안 좋은 회사가 아닙니다. 반도체 부문 실적 성장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기대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서진 시스템한테 있어서는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보증은 가족도 안 된다 이렇게 네. 남겨주고 계신데 이미 어느 정도 선 반영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CIS로 넘어가서요. 이제 뭐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ESS 쪽에서는 얘가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유를 한번 분석해 주시죠. 네, 일단 뭐 일봉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IS는 지금 최근에도 보시게 되면은 15,000원 이 고점이었습니다. 15,000원이 올해의 최고 고점이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8,800원, 오늘 종가가 8,800원인데 오늘까지 뭐 이 정도면은 제법 많은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자, 이 앞부분에 여기 부분 있죠. 자, 이 앞부분을 제가 한번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어느 정도 올랐을 때 당시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10,000원짜리가 15,000원까지 한 50% 올랐었죠. 자, 50% 오른 자리에서 지금 보시면 거래가 터지고 거래량이 터지고 여기 윗꼬리가 길게 달렸습니다. 이랬던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앞부분에 들어왔던 수급들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이 뒷부분을 한번 확실히 또 당겨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을 당겨서 보여드리면은 이건 지금 많이 오른 자리도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 지금 이렇게 15,000원짜리에서 지금 조정받고 일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주가 흐름만 본다면은. 자, 그렇다면은 지금 정도면은 지금 이 저점 부근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이 거래량과 이 양봉 캔들을 본다면은 지금 여기 위에 윗꼬리는 달았지만 이건 또 아래 몸통도 상당히 깁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 수급이 아직은 다 살아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수급이 빠지려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0,000원대, 11,000원대 들어온 수급이라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 가격대 샀다라고 하면 8,000원대 파시겠습니까? 저라도 팔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팔려면은 어마어마한 거래량을 또 연속적으로 이렇게 보여줘야 됩니다. 2천만 주 이상씩 보여줘야 될 텐데 그런 흐름들이 지금 현재까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충분히 상승 탄력이 일단 한 번만 누가 땅 쳐주기만 하면 우상향 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거의 저점이기 때문에요. 거의 저점이기 때문에 이제는 만약에 수급이 붙으면 아래로 가는 것보다는 주가가 위로 가는 경우 형태가 더 많을 것이다 라는 판단에서 오늘 CIS 관심주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가격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진 시스템 28,650원인데요. 목표가 어디까지 보십니까? 예, 얘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정도 지금 박스권 안에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상단 가격대 같은 경우는 35,000원, 33,000원 구간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겠고 하단 부분 같은 경우는 23,000원 내지 22,000원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당연히 상단 부분 보시면 좋겠지만은 최근에는 거래량이 동반하지 못하면서 추세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얘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지지선이다. 이렇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8월 5일 블랙먼데이 저점이 21,0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23,000원 보도록 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박스권 상단을 목표가로 잡는 게 좋기 때문에 의미 있는 가격대죠. 33,000원 목표가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가 33,000원 그리고 손절가 23,000원 체크를 해주시고요. CIS 한번 들어보죠. 지금 바닥을 찍고 살짝 올라오는 듯한 모양새인데요. 네. 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점을 높이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저점을 높이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상승 추세라고 합니다. 자, 일단 손절 라인은 이 마지막 하단 부위입니다. 그래서 7,700원을 제시해 드릴 거고 요거 깨지면 조금 더 오랫동안 횡보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윗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거래가 터진 자리, 여기가 분명히 이제 매물이 많이 쌓여 있을 겁니다. 이 자리가 지금 15,000원 선 정도 될 테니까 15,000원을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5,000원과 7,700원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